안녕하세요. 천년건강교육원 센터장 김병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장은 이제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뭔가요? 신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신장세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장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두 개의 신장이 있고요. 이 하나의 신장에 각 100만 개의 세뇨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개가 있다면은 200만 개의 세뇨관이 있는데 이 세뇨관은 사구체와 뇨관이 합쳐진 하나의 단위입니다. 이러한 단위가 한 신장에 100만 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는 많은 독소가 발생하고 그 독소를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 몸의 하수구 시스템을 생각하면 바로 이 신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체는 정상적인 세포가 대사를 할 때, 즉 건강한 세포가 대사를 할 때 나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는 물을 만들어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대사를 하면서 나오는 찌꺼기도 있는데 그 찌꺼기 중에 하나가 요산, 탄소, 그리고 활성산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몸에서 원활하고 또 효율적으로 배출을 해야지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간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버리고 또 요산은 우리 신장을 통해서 내보내고 탄소는 우리 폐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해독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간과 신장이 있고 오늘은 그 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신장은 이 세뇨관이 있는데 우리가 세뇨관을 살펴보면은 이 세뇨관은 어떠한 이물질이나 독소를 걸러내는 곳이에요. 사구체와 요관이 합쳐진 게 이 세뇨관인데 이 모든 것들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건강하고 신장 기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갖춰줘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가 생존하고 재생을 해야 됩니다. 생존하고 재생을 하지 못한다면은 세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구체는 점점 죽어가고 또 사구체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유지, 두 번째는 바로 세포의 대사입니다. 세포가 대사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또 세포의 대사의 핵심인 효소가 필요합니다. 사구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 생존하고 재생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에너지가 있어서 대사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세 번째는 세포 대사의 핵심인 효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게 되면은 세포의 기능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렇다면은 사구체의 기능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효소가 충분하지 못해서 대사가 점점 안 될 것이고 또 에너지가 부족해서 세포가 대사를 하지 못할 것이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더욱더 나아가서는 생명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신장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세포의 생명 유지가 되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포의 생명 유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세포에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체는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세포 덩어리인데 우리랑 마찬가지로 세포들도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가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세포가 영양소와 산소를 받는 공급 경로는 바로 피입니다. 피를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들어가고요. 이 피가 모세혈관까지 가야 돼요. 동맥을 타고 모세혈관까지 가면은 모세혈관 주위에 세포들이 이렇게 쫙 포진해 있고 그쪽으로 피를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이 돼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받고 생존하고 재생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면은 신장이 나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피에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가 없고 그리고 이 피가 갈 수 있는 모세혈관 막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당뇨 환자와 고혈압 환자들에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당뇨와 고혈압은 혈관을 아주 신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막아나가는 질병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 가장 근본적으로 파면은 우리 피에 영양소와 산소가 없고 또 모세혈관의 막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망가질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 신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장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상과 또 몸에 독이 쌓이면서 생기는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신장은 폐, 신장, 간 그리고 소장과
같이 동시에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어느 정도 기능이 떨어져도 서로 메꾸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신장 수치가 조금 나빠졌다고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는 면밀히 얘기하면 신장 본래 기능의 50% 정도는 벌써 저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고 병원에서 내가 신장이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그 진행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피곤이 많이 오고요. 집중이 잘 되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가 잘 내리기 시작하고 또 두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소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소변에서 보통 때와 다르게 냄새가 좀 안 좋은 냄새가 지속된다거나 또 거품이 자주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품과 단백뇨는 다릅니다. 단백뇨가 있는 사람들이 거품뇨는 있을 수는 있지만 거품뇨가 있다 그래서 다 단백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체에 거품뇨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신장이 부담을 받고 있고 독소를 원활하게 거르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품뇨가 자주 있다. 그리고 지속이 된다. 또는 이 소변의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 내가 물을 좀 많이 마시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 또는 소변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신장에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신장이 나빠지면은 소화가 되지 않고 또 헛구역질이 나고 하는 일도 있고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몸이 가렵기 시작하고 이제 부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장 건강을 좀 망가뜨리는 음식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장 건강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은 신장세포, 즉 사구체 세포로 가는 피의 흐름을 막고 또 그 피가 가는 혈관을 막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음식이 곧 신장을 망치게 하는 음식입니다. 신장을 가장 망치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바로 튀김입니다. 이 튀김은 활성산소가 아주 강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튀김을 만들 때 아주 고온의 기름에 튀기기 시작합니다. 벌써 우리가 고온의 기름을 가열하기 시작하면은 그 환경 자체가 엄청난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밀가루 옷을 입혀서 전분 옷을 입혀서 넣게 되면은 그 자체로도 활성산소를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높은 온도에서 기름으로 튀겨질 때 음식 안에 있던 지질들이 과산화지질로 변합니다. 이 과산화지질은 아주 강력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들어오면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혈구를 파괴하기 시작해서 혈액의 양을 줄어들이고 그리고 이 혈관의 염증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석회질이나 점액질이나 이물질이 혈관을 막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나쁜 이유는 우리 장벽에 잘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은 장벽에 붙으면 안 되고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장벽에 붙다 보니까 배출되지 못하고 장벽에 붙어서 계속 썩게 됩니다. 썩을 때 발생하는 것은 가스와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다시 우리 혈액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혈액에 영양소와 산소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독소가 쌓이기 시작을 하고 그 독소가 혈구를 파괴하고 혈관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흰 쌀밥, 국수, 빵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신장을 나쁘게 하는 음식입니다. 또 다른 음식이 있는데 바로 삶은 섬유질입니다. 삶은 섬유질 또한 우리 장벽에 잘 붙습니다. 이 섬유질이 우리가 생섬유질을 먹으면은 유익균도 있고 장을 청소해주고 장의 벽에 붙은 음식을 청소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섬유질은 반대 역할을 합니다. 장벽에 붙고 탄수화물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혈관 막힘 을 보면은 혈관 막힘의 가장 큰 원인은 석회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수술을 하거나 할 때 혈관을 딱 열어보면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바로 플라크입니다. 석회예요. 그렇다면은 이 석회질이 우리 혈관을 가장 많이 막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석회질의 원인을 우리 현대의학에 나오는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 정제입니다. 칼슘 정제를 먹으면은 우리 혈관에 석회로 낀다는 논문들이 많고요. 또 비타민 D 정제나 정맥 주사입니다. 비타민 D 정제나 정맥 주사를 맞게 된다면은 연부 조직의
석회로 낀다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 연부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각 조직들과 혈관, 림프 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C 영양제는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의학계에서는 몸의 결석, 즉 석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네 번째 원인은 고염식입니다. 이제 고염식을 많이 하면은 고염식도 어떻게 보면은 산화된 미네랄이에요. 산화된 소디움과 산화된 클로라이드, 즉 염소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석회의 재료로 쓰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펴볼 때 이 논문들이 하는 얘기는 산화된 미네랄이나 산화된 비타민은 인체에 들어와서 석회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생활이나 챙겨 먹는 영양제를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분명히 있고, 우리의 식생활에서 석회질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산화된 미네랄이나 산화된 비타민 또는 영양제는 이 산화된 미네랄과 산화된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식생활에서 줄여나가면 줄여나갈수록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은 바로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쌓인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네 가지 채소입니다. 이 네 가지 채소는 채소 중에서도 특히 해독력이 강한 채소입니다. 첫 번째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채소입니다. 영양도 가장 많고 또 해독력도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염소라는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염소는 우리의 신장을 정화시켜주고 또 신장과 같이 일을 하는 간을 정화시켜주고요. 또 이 비트에는 비타민 B12와 철분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12의 재료가 되는 코발트와 철분이 있기 때문에 신장 환자들은 빈혈입니다. 거의 다 빈혈이에요. 이 신장 환자들의 빈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 외에도 이뇨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환자들의 부종 해결이나 또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이뇨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밭미나리입니다. 이 밭미나리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와줘서 죽어가는 세포, 즉 신장 세포의 재생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항산화하고 해독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꼭 반미나리입니다. 논미나리가 아니라 반미나리가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채소를 먹어준다면은 인체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이뇨하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소들을 좀 어떤 조리 방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생채소로 먹는 방법입니다. 현대학에 나오는 여러 의학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근거가 있고 또 가장 의학계에서 좋다고 말하는 음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채소, 과일, 씨앗입니다. 이런 논문들은 수천 개의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 영양분들을 연구한 논문들입니다. 방법이 다르지만은 일관성 있게 결과는 우리 인체에 가장 좋은 것이 채소와 과일과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논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방법입니다. 이 논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설을 방법으로 인해서 증명해내는 것을 논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좋지 않는 방법으로 그 가설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논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논문을 볼 때 항상 주의해서 보는 것이 가설과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채소가 좋다는 논문들을 자세히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은 다 생으로 먹은 방법들입니다. 왜 우리가 생으로 먹어야 되냐면은 우리 인체에 해독을 하고 죽은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분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가장 중요한 영양분으로서 죽은 세포들을 재생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내는 주 요소인데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여러 논문들에 의하면은 40도가 넘으면은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인체를 살리는 영양을 먹기 위해서는 파괴되지 않는 그 영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생으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장이 나빠지면은 신장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장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간과 소장 또한 기능이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환자들을 살펴보면은 간 기능의 저하는 많이 있습니다. 간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화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장 환자들은 신장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에도 문제가 있고 간에 문제가 있으면 소화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섬유질을 우리가 대량 섭취한다면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은 식사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소화 범위 내에서 먹고 그 외에 이제 질병의 치유나 예방을 위해서 먹는 영양이라면은 섬유질을 제거해서 간이나 소장과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즙을 내게 된다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채소에 있는 물에서 이렇게 딱 보존이 돼 있고 나머지 섬유질은 배출이 돼서 우리가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방법으로 먹게 된다면은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가장 원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 인체에서 칼륨의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 또한 저하가 돼 있습니다. 채소는 우리 인체를 살리는데 필수입니다. 하지만 신장 환자들은 칼륨의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먹을 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장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분은 꼭 상담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녹즙의 양과 횟수를 먹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에는 많은 신장 기능 저하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당뇨로 인해서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많이 찾아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사구체 여과이 회복이 되고 다시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회복할 때 꼭 먹는 즙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즙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상담을 받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건강을 회복해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분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즙을 내서 먹으면 뭐 혈당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즙을 내서 먹으면은 혈당은 오릅니다. 이거는 혈당이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문제는 당뇨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혈당이 높이 그리고 빨리 오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죠. 정상적인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밥 먹으면은 혈당 오릅니다. 그리고 즙을 내 먹으면은 또 혈당이 오르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질병의 증상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은 질병의 원인을 치료할 것이냐입니다. 우리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질병의 진행을 늦게 할 수는 있지만은 질병은 분명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당 관리를 한다 그래도 당뇨 환자들은 100% 합병증이 오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의 인체가 망가져서 신장이 망가져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인체의 원리를 하면은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는지, 왜 내 신장세포가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점점 죽어갔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신장세포를 죽어가는 식생활 습관을 그만하고 이제는 신장을 살리는 식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게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를 먹기 위해서는 채소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인체에 부담 없이 그리고 흡수와 활용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즙인데 이렇게 먹게 된다면은 혈당은 오르지만 우리 인체가 점점 회복함에 따라서 혈당이 오르는 게 점점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즙을 먹었더니 혈당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몸이 좀 회복되니까 요만큼 올라가고 또 나중에는 점점 정상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생각할 때 자꾸 증상이나 수치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원인 해결에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질병 치료의 방법입니다.